여사님들 다 오셨나요? 오늘도 썰 한잔 시작할게요. 월 1,000만 원이라는 수입의 도제 마음은 날이 갈수록 무거워만 갔습니다. 아침 7시 저는 출근 준비를 하며 남편을 깨웠죠. 하지만 남편은 새벽 4시까지 게임을 하다가 잠든 탓에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결혼 3년차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린 모습이지만 여전히 가슴 한켠이 먹먹해집니다. 처음부터 이런 건 아니었어요. 결혼 초에는 IT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었죠. 그러다 시부모님께서 건물을 상속해 주시면서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월 1,000만 원의 임대 수익. 남들이 평생 모아도 힘든 돈이 매달 통장에 꼬박꼬박 들어오기 시작했죠. 처음에는 저도 기뻤어요. 남편이 스트레스 받던 회사를 그만두고 하고 싶었던 일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남편은 점점 게임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때로는 새벽까지 게임 속 세상이 남편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지고 운동은 꿈도 꾸지 않죠. 게임하느라 허리가 굽어가는 것도 눈이 점점 나빠지는 것도 신경 쓰지 않아요. 시부모님께서 가끔 들르실 때면 저는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 일구신 건물을 아들에게 물려주신 건 이런 모습을 보시라고가 아니었을 텐데요. 시어머님의 눈빛에 실망감이 깃들 때마다 저는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여보, 우리 좀 이야기할까요? 수없이 대화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건 게임 중이야 나중에 라는 말뿐이었죠. 어느 날은 제가 야근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게임 중이었어요. 식탁에는 제가 아침에 차려둔 밥이 그대로, 방 안에는 컵라면 그릇이 쌓여 있었고요. 그래도 남편은 자기 나름의 논리가 있었어요. 나는 게임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친구들도 만나는 거야. 돈은 잘 벌고 있잖아. 맞아요. 수입은 좋죠. 하지만 이게 정말 사는 걸까요? 얼마 전 남편의 고등학교 동창을 우연히 마주쳤어요. 자네 남편, 요즘도 게임만 하나? 물어보는 투에서 씁쓸함이 묻어났죠. 알고 보니 예전부터 게임을 좋아했다고 해요. 다만 그때는 생활이 있었기에 절제할 수 있었던 거겠죠. 어제는 결혼기념일이었어요. 특별한 날이니 남편과 외식이라도 하고 싶어서 예약을 했죠. 하지만 남편은 친구들과 게임 약속이 있다며 나갈 수 없다고. 결국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식당에서 다른 부부들이 즐겁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먹먹해진 마음을 달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문득 시어머님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건물은 물려줬지만 그 책임감도 함께 물려준 거야. 결국 그날 밤 참았던 감정이 터져버렸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새벽 2시에 방에서 나온 남편을 보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월 1,000만 원이요? 그 돈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남편의 건강은 하루하루 나빠지고 우리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고 꿈도 희망도 없이 그저 게임 속에서만 사는 이 생활이. 그날따라 남편의 태도는 더욱 저를 아프게 했어요. 피곤하다며 대충 얼버무리려 하더니 급기야 짜증을 내며 그럼 당신은 뭐가 달라? 매일 회사만 다니면서 하고 말을 내뱉었죠.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일하는 거예요. 당신처럼 그저 시간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책상을 콱 내리치더니 소리를 질렀죠. 낭비라고? 내가 번 돈으로 편하게 살면서 감히?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에 저는 겁이 났어요. 하지만 이미 터진 감정은 주체할 수 없었죠. 그 돈은 당신이 번 게 아니잖아요. 시부모님께서 평생 일구신.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남편이 컴퓨터 앞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헤드셋을 쓰고는 다시 게임을 시작하더군요. 마치 현실을 피해 도망가듯이.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이혼을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식탁에 앉아 새벽이 밝아올 때까지 우리의 모든 순간들을 돌이켜보았죠. 결혼식, 날 행복한 미래를 약속하던 그때. 신혼여행에서 함께 꿈꾸던 계획들. 첫 집을 구할 때의 설렘. 그 모든 것들이 지금은 어디로 갔을까요? 다음 날 퇴근 후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그때 갑자기 시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얘야, 내일 잠깐 시간 되니? 너랑 할 얘기가 있구나.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랐어요. 마치 무언가 중요한 결심을 하신 것 같은. 그 순간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이제 모든 것이 바뀌게 될 거라는 걸. 다음 날 시어머님과 조용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오랫동안 고민하신 듯한 표정으로 천천히 말씀을 꺼내셨어요. 며느리야,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구나. 우리가 아들에게 건물을 물려준 건 삶의 책임감을 가르쳐주고 싶어서였는데. 시어머님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셨어요. 그리고는 놀라운 결정을 말씀하셨죠. 건물 관리를 전문업체에 맡기고 수익금은 신탁계좌로 전환하겠다고. 매달 생활비만 지급되도록 하고 나머지는 향후 아이 교육비나 노후 대비금으로 저축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머님,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말씀하셨죠. 네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안다. 이제는 우리가 나서야 할 때인 것 같구나. 그날 저녁 시아버님께서 직접 아들을 불러 대화를 나누셨어요. 처음에는 반발하던 남편도 부모님의 단호한 태도 앞에서 결국 고개를 숙였죠. 놀랍게도 그날 이후 남편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끊어진 여유자금에 처음에는 불편해하더니 점차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나봐요. 게임 시간을 줄이고 아침에 일어나 운동도 시작했죠. 한 달이 지났을까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걸었어요. 여보, 미안해. 내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또다시 눈물이 났지만 이번에는 희망의 눈물이었죠. 지금은 남편이 IT 교육센터에서 강의를 시작했어요. 예전 회사 경험을 살려서 후배들을 가르치는데 눈빛이 달라졌더군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깨달은 것 같아요. 우리 부부는 매주 일요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대화를 나눕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를 가져보는 것도 좋겠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미래를 그려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시어머니 말씀처럼 진정한 상속은 단순히 재산을 물려주는 게 아니었나 봅니다. 책임감과 성장의 기회를 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엄격한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어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비슷한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